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확장성이 좋은 개발자가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설계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티노바에서 이제 여러가지 플랫폼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이제 기초부터 이제 졸업까지 이제 소켓 채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두이노로 이제 인베디드 개발도 하고, 이제 영상 스트리밍도 하고, 뭐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팀마다 다 다르긴 한데 보편적으로 좀 여러 개를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일단 그렇게 해서 연봉 5천이 됐다는 건 실제 시장 수요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뭐 그걸 떠나서 실제로 근데 공부는 이만큼 해도 결국엔 iOS 하나만 한다든지 안드로이드 하나만 한다든지 아니면 서버만 하나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더 프리미엄에 붙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왜 장기적으로 유리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전체 설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회사마다 요즘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부터 서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로그인 처리만 하려고 해도 사실은 서버는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버 개발자는 무조건 기본으로 뽑고 그 다음에 플랫폼에 관련된 개발자들이 뽑는데, 뭐 안드로이드만 개발한다고 안드로이드만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드로이드 플러스 알파에서 iOS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게 또 성공하면 PC 버전도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은 요즘엔 전반적으로 이제 다양한 플랫폼을 다루는 개발자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설계하기가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서버적인 측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적인 측면,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블록체인 막 지갑 넣고 이렇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메타버스 환경 만들고 하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죠. 그리고 엔진에, 게임 엔진에 대한 이해까지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뭐 이제 넘사벽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걸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최소한 이제 이런 운영체제 관련된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좀 있고, 그리고 게임 엔진들이 보통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서, 그리고 서버와 연동을 할 때 어떻게 패킷을 보내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전체 설계를 했을 때 훨씬 정확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아는 정말 잘하는 CTO 분들 보면 대부분 멀티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있지, 단일 플랫폼 하나 주구장창 파가지고 CTO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웹 서비스만 할 거야. 근데 웹만 잘해. 뭐 이러면은 괜찮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엔 프론트엔드 하나만 해서는 안 돼요. 결국에는 백엔드에 대한 이해가 같이 있어야 돼요.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랑 애초에 동작하는 그 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위주로 웹브라우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 프론트엔드에 비해서 이제 그 서버 자체, 그러니까 뭐 백엔드 같은 경우는 그 서버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더 많아야 되고, 그리고 서버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훨씬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되게 강하거든요, 백엔드 프로그래머들은.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알고 있으면 사실은 전체 설계에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확장성 있게 개발하는 게 맞고, 요즘은 웹 개발자도 긴장을 타야 되는 게 지금 웹 개발 쪽에서 HTML5 엔진, 저는 HTML4 막 옛날 개발자 거 출신이긴 하지만 HTML5 시대가 오기 전에 패러다임이 굉장히 크거든. 굉장히 다르거든. 근데 HTML5 시대가 오면서 이 3차원 개발 쪽도 이제 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웹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거든. 그리고 내부에 이제 크롬 시 오픈소스 그 리스트업 된 거 보세요. 그럼 얘네가 지금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다 보여. 뭐 VR부터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많이 들어가거든. 그러면서 이제 크롬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그거를 또 이용하는 기업들, 뭐 페이스북 메타라고 이름 바꾸고 하는 것들 보면 대부분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하는 이제 원하는 프론트엔드 쪽에 원하는 기술이 웬만한 게임 개발 기술자만큼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 얘기는 나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새로운 공부를 해야만 된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 옛날에 게임공학과 3차원 프로그램, 3차원 게임, 다이렉트X 3차원 게임 프로그래밍 그거 할 때에 배우던 거랑 비슷한, 좌표계도 배워야 되고 막 정신없이 해야 돼. 물리 엔진도 알아야 되고, 물론 어느 정도 좀 쉽게 많이 나오는 추세긴 해요. 그 내부 엔진 개발자들이 그거를 좀 잘하는 추세인데, 그쪽 엔진 같은 거 보고 개발하려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결국에는 복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지. 사람들이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내가 한 것만 막 되게 좋고 이렇게 빡빡 우기는 사람들 많아. 근데 나는 항상 넌지시 얘기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줘도 뭐 못하면은 뭐, 그건 뭐 그 사람 책임이고, 난 모르겠고. 그렇게 하고 안 됐다고 잘한 사람들을 이렇게 까내리지 말고.
근데 분명히 알려줘요. 저는 이런 거 제가 7년 전부터 얘기해요. 레디스도 되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언급했고, 막 그런 걸로 이제 앞으로 많이 하니까 공부할 때 해놓으면 구직할 때 도움 많이 될 거다 얘기하는데, 그거를 제가 7년 전에 나한테 배운 애들은 다 알 텐데, 내가 이거 지금 당장은 수요가 없는데 나중에 수요 많아질 거니까 이게 써라. 이렇게 얘기 알려주고 그때 공부시켰는데, 그때만 해도 구직할 때 레디스 쓰는 곳 없었는데 요즘은 레디스 쓰는 곳 엄청 많거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제가 알려준 것 중에. 나중에 대세가 될 만한 거 다 많이 알려줬지. 어쨌든 전체 설계에 유리하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CTO가 되었을 때 모든 개발자를 통솔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CTO는 지휘자예요. 그래서 지휘자들 보면 음악에서도 피아노도 치고 오보에 같은 것도 막 하고 클라리넷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하는 지휘자들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악기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악기 같은 경우는 하나에만 특화시켜다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통솔하는 사람들은 CTO거든. 그러니까 이걸 통솔하려면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딸려가요. 그러니까 개발자들도 뭐 다 사람인지라 그 정말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냥 일 적게 하려고 일 적게 하는 게 목표인 개발자들도 많아. 그래서 그런 개발자들 어떻게든 일 안 하려고 그 CTO가 뭔가를 잘 모르면 그 모르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일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CTO가 이렇게 물어보거든. 이거 이렇게 하면은 되나요? 개발자님?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아니요, 그건 그렇게 안 되고 이게 안 돼요, 이래요. 그러면은 CTO가 그걸 잘 알면,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API 다 있고 개발 가능하게 돼 있네. 이거 이렇게 따질 수가 있거든. 애초에 그런 힘싸움이 은근히 있어,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말을 못하지. 그래서 제일 무서운 기획자, 게임 쪽에서 제일 무서운 기획자가 그런 기획자잖아. 개발자 출신 기획자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개발자 출신 기획자들이 되게 정확해요. 심지어 그 계산들이. 그런 것들 되게 무섭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역할하기도 참 좋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야 돼요. 초반에야 하나 올인해가지고 많은 부트캠프들이 하는 거기도 한데, 기술 하나에 올인해가지고 그 관련 기술만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다 해야 돼요. 모르면은 결국에는 CTO 됐을 때 딸려갑니다. 그 개발자들한테. 그리고 3번, 필요하다면 급하게 다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팀노바 보면은 전체 설계나 CTO 이런 부분은 팀노바 졸업생들이 좀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얘기겠죠. 근데 바로 CTO 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팀노바 팀원들이 가치가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회사에 작은 기업들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근데 애초에 마인드 자체가 새로운 플랫폼 있으면 그냥 하면 되죠, 이런 마인드야. 우리는 애초에 그렇게 교육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방법에 고기를 주지 않고 고기 잡는 법에 이제 굉장히 특화시켜 놨다는 거죠. 고기 잡는 방법을 계속 알려주려고 노력을 해요. 만약에 내가 사막에 도착했어. 그러면은 이 사막에서는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학습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날씨나 기후, 그리고 주변의 사물, 그리고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인간이 생존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찾아보는 게 습관을 만들어 놉니다. 그게 패턴 교육법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마련이 되면, 이제 새로운 어떤 플랫폼이나 환경이 됐을 때 빠르게 적응해서 빠르게 들어가요. 그 교육에 정말 저희 2년을 다 갈아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는 생산성도 좋지만 사실은 순항하고 싶거든. 많은 대표들은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좋은 엔지니어가 있어서 어떤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길 만한 부분에서 순항하고 싶은 거야. 항해를 잘 하고 싶다는 거지. 근데 이게 사실 IT 기업에는 기술력이 거의 전부 다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발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 품질에도 문제가 생기고 전반적으로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다른 인력을 대체하는 이런 특수 상황에도, 갑자기 사람이 얼마 없는데 갑자기 가고 사고 치는 개발자들도 많아요. 중소기업에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개발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졸업생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을 잘 해결을 한 친구들은 더 많은 연봉과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군가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갑질 마인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는 갑질이라는 게 막 얘한테 막 되게 못되게 군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쟤보다 우월해 정도?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서 당연히 이 정도 이상은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능에 가깝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건 결국엔 사람은 알게 모르게 특히나 돈이 걸려있을 때 이게 정말 내가 이거를 샀을 때 내가 이득인지 아닌지 계산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CTO들은, 그러니까 그 CEO나 CTO들은 팀노바 팀원들을 뽑았을 때 그런 마인드나 태도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취향이 잘 맞는 회사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회사에서 원하는 것도 잘 맞춰주는 편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더 좋은 서비스에 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이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태국에서 보면, 저는 태국에서 뭐 타이 마사지 길거리 100바트짜리도 받아봤고, 뭐 정말 비싼 데는 뭐 마사지 막 20만원 30만원 하는 데까지 받아봤거든요. 정말 전문적으로 그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비싸게 하는 마사지가 있어요. 그런 거를 다 받아봤는데 둘의 차이가 뭔지 생각해보면, 그냥 이제 길거리 마사지는 아파요 그러면은 이렇게 살살 해주는 거 뭐 요 정도까지 타협이 가능한데, 이제 그 비싼 데는 일단은 인테리어부터 다르죠. 호텔 마사지 이런 데는 인테리어 다르고, 그리고 향기도 막 내가 그 향기도 되게 다 선택할 수 있고, 뭐 아까 뭐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고, 옷도 깔끔하고 그 밑에 깔려 있는 것도 막 그렇고, 막 어떤 데는 막 되게 싼 데는 어떤 데 가면 막 옷 입은 것도 누가 입었었나 막 쉰내 나는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막 거기서는 되게 하면서도 되게 싫었는데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안 입고 그냥 내 티셔츠 입고 하겠다고 타이 마사지 막 그런 거 많았는데, 이제 좋은 데 가면 옷도 깔끔하고 이제 뭔가 전반적으로 은은하고 음악도 되게 막 아무튼 되게 그 뭐 있죠. 뭐 정말 그런 게 있어. 근데 타이 마사지 30 얼마 받는 거는 사실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한 진짜 2, 3만 원대 그 정도만 돼도 깔끔하더라고. 레츠 릴렉스인가 뭐 그런. 근데 태국 여행 가고 싶다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 보면 확실히 좀 선택권이 많아지거든요. 그만큼 더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순항을 하게 해주는 개발자들의 핵심이지, 정말 그러니까 일정 잘 맞추고, 그리고 이제 크게 회사에 문제 없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잘 가져가는 사람들의 핵심이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 기술력이 사람들, 개발자들 중에 이제 기술하는 애들은 기술력 그 자체만 되게 좋은 줄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그 회사의 이제 그 주요 제품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사가 기술 기반 기업이다 그러면은 그 핵심 개발자가 훨씬 중요하겠지.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하면, 서비스가 카카오톡 서버 막 갑자기 다운되고 그러면 신뢰도가 하락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순항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카카오톡처럼 엄청나게 큰 이제 글로벌 이제 서비스가 되면 사실은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그런 로그 분석에 대한 이해도 많아야 되니까 일이 되게 많아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갈 때까지는 일단은 그 제품이 이제 무난하게 잘 가는 거,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지향하는 것들을 잘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 속도감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큰 투자를 한번 받은 다음에 개발자를 확 뽑아서 그때 확 충원을 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면, 회사가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갈 때 훨씬 유리하다. 갑자기 회사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많이 봤어요, 저. 그리고 4번, 기술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하는 플랫폼만 알아서는 전체적인 기술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기술이 기본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할 때도 항상 신경 쓰는 게, 아까 뭐 위에 앞서서 뭐 얘기했지만 프론트엔드에 있는 그 엔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뭐 그 보통 이제 HTML 태그들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내부에서 파싱 엔진들이 그걸 파싱을 하거든요. 그래서 HTML 그 DOM 구조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 구조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를 파싱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C 언어나 C++에서 스트링을 하나하나 그 스트링 배열에서 하나하나 다뤄가면서 이거를 하는 실습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래밍을 전문적으로 해본 사람들은 HTML HTML 그 파싱을
그 태그 자체를 파싱해서 그 소스 자체를 인식하고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내부가 더 잘 보여요. 실제로 그런 작업을 해본 사람들이 웹 개발을 했을 때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그냥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 개를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얘는 어디서 이거를 차용해서 이걸 했구나, 심지어 전혀 다른 기술 같아도 다른 기술들이 서로 벤치마킹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이슨인데, 제이슨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던 기술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AJAX라고 하는 기술에서, 예전에는 이제 멀티스레드처럼 무언가 내가 그 화면을 뭔가 바꾸려면 문서 하나를 통째로 갖고 오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야만, 댓글도 쓰면은 새로 고침해야만 다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댓글만 새로 고침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죠. 이런 기술이 대표적인 AJAX 기술인데, 뭐 아약스라고도 했었고 AJAX라고도 하고 뭐 AJAX라고 하기도 해서 뭐 알아서 읽으시고. 근데 그 AJAX 기술 자체가 핵심이 뭐냐면 웹 2.0이라 그래서 그 웹 2.0 패러다임에서 HTML5 이전에 나오던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웹 개발자로 많이 일을 했었는데, 근데 이거 여기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 어떤 오브젝트를 주고받는 게 필요한 거야. 백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 다른 페이지에서 요청하고 요청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화면만 이렇게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제 그 어떤 프로토콜이 하나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쓰던 게 그 제이슨인데, 그 전에는 사실 XML로도 많이 쓰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XML 지금도 많이 쓰죠. 근데 XML에 비해서 좀 더 간결하고 좀 직관적이더라고. 그리고 사용하는 텍스트의 양도 좀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처음에 웹개발 쪽에서 쓰던 이제 프로토콜이 이제는 뭐 일반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하나 뭐 페이지를 보여드리면, 이게 json.org라고 하는 페이지인데요. 그냥 이제 제이슨 공식적인 그런 페이지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이슨을 지원하는 이런 여러가지 이제 그 구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조보다도 이제 밑에 이제 각 언어들, 다양한 언어들에서 지원하는 게 이만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게 제가 웹개발 처음 프로로서 일할 때가 16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이슨은 진짜 일부에서만 사용하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서버에서 주고받든 뭐 C에서 주고받든 뭐 어떤 플랫폼에서 주고받든 거의 이제 모든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표준이 됐죠, 거의. PHP도 보면 안에 내부에 들어가고 시작하잖아요. 심지어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아예 제이슨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형식을 지원해요. 재밌어. 몽고DB에도 있고 뭐 그럴걸. 카산드라에도 있을걸.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게 대표적인 이런 것 중 하나고, 이렇게 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웹 개발을 하지 않던 사람은 않고 이제 그냥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만 하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 그런 게 있어요. 좀 그런 세계관이 있어서 전체적인 기술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한 것 중에 잘한 것 중 하나가 이제 복합적으로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 그리고 뭐 옛날부터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게임 개발하려면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당연히 했어야 됐었고, 그리고 이제 웹 개발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웹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했었는데, 그때 잘한 것 같아요. PHP 사가지고 독학을 하긴 했었는데, 저야 뭐 예전부터 조금 했으니까 그래도 할만했는데, 아무튼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지나고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시고, 제가 오래 했는데 오래 한 만큼 확실히 제가 나중에 이거 잘 되겠다 이렇게 한 거는 거의 다 잘 됐거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오래 하다 보면 뭐가 진리인지 좀 보일 때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뭐 개발자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항상 결과로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아무튼 요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신 게 좋은데, 뭐 처음부터 막 무리하게 막 두세 개 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 좀 잘 해서 내가 요 정도 했으면 괜찮다 생각이 들 때 새로운 거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셔도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